이번에는 좀 최근 KB증권이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으로 현지 금융사하고 법정 분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좀 대략 이렇습니다. 이 KB증권 좀 판매했던 호주 부동산 이 펀드로 모은 자금을 이 호주의 LBA 캐피털에 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완전 사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용은 이 JB 자산 운용이 맡았는데요. 이 역시 좀 부실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좀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었습니다. 우리 김 부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최근에 아주 핫한 사건입니다. 네네. 뜨끈뜨끈한 사건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KB증권하고 JB자산운용, JB자산이 전북이에요. 네. 전북의 약자 JB. 네. JB자산운용이 3,200억대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한 사건입니다. 네네. 우리가 뭐 사기 친 건 아니고. 네. 사기 당했는데 기분이 더 나쁘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누구한테 사기 맞았냐면 이제 LBA 캐피털이 한테 사기를 맞았는데 LBA 캐피털이 제공한 문서 정보만 믿고 실사를 하지 않았던 아주 초보적인 실수. 우리나라 금융이 왜 후진적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네네. 아까 그거하고 연장선상입니다. LBA 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장애인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네네.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걸 장애인들한테 임대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정부 지정 대상 아파트를 한 게 아니라 일반 토지를 매입했어요. 준 돈으로 뭐 네네. 펀드 만들어준 돈으로. 그리고 그걸 또 인감 사인까지 다 위조해가지고 네. 한마디로 사기친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네. 근데 그 사기에 아주 잘 넘어가 버렸어요, 아주.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엄청나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 KB증권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상태고 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손실 분담률을 정하자라고 네. 했는데 여기에 이제 화가 난 기관 투자자들 대표적으로 IBKM 연금보험. 네. IBKM 연금보험도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거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닌 거죠. 네. 아니 자기네가 투자하는데 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IBK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에 반발해서 KB증권 임직원 4명을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보면 웃긴 게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면 LBA 캐피털 대주주가 랜드리스라고 되는데 이 랜드리스가 유명한 회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1994년에 만들어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랜드리스하고 뒤에 회사 법인명이 약간 달라요, 마크가. 네. 근데 그걸 못 찾아, 그걸 모르고 그걸로 사기 당한 거죠. 그 이름 바꿔치기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JB자산운용도 원래는 부동산 투자는 저도 자산운용사에 있어봐서 알지만 이거 대체 투자부가 해야 돼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AI 본부가 해야 되는데 네. 이 대체 투자부가 안 하고 이거 증권운용본부에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운용사가 과연 진짜 운용사 자격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펀드라는 게 네. 운용사가 펀드 매니저가 이걸 펀드에 대해서 자기들 펀드 상품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증권사에 얘기해서 증권사 우리가 이런 상품이 있는데 증권사 너네가 판매를 해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품이냐면 증권회사가 이런 펀드 상품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운용사 일로 와봐봐. 너 이거 좀 만들어줄래? 이런 상품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뒤에 세팅은 다 해놨어. 이런 건 이제 OEM 펀드라 그러는데 이 OEM 펀드의 문제점이 정말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지 네. 않나. 한국 금융의 엄청난 후진성. 우리나라 금융 전체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90위권이에요. 90위권. 네.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못하는 금융 후진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네.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결국 호주의 캐피털 회사가 좀 사기를 친 거고 결국 이 피해자들은 좀 펀드에 가입한 개인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 심지어 IBK 연금보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국제법까지 과연 섭렵을 했을까 싶지만 우리 강성시 변호사님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 피해자들은 민형사상 소송을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뉴스를 보니까 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먼저 보상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뭐 KB증권이랑 그 네. JB자산운용사가 뭐 고의로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한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네네. 받았을 때 모집했을 때부터 고의로 편취한 거는 아닐 건데 이제 문제가 그거잖아요. 투자 방식을 선택할 때 굉장히 이제 졸속적으로 막 추진을 하고 네네.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투자를 강행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위조가 네. 됐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뭐 은폐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손실을 증대시켰을 것이다. 네네. 이런 행위가 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단 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호주법이 어떻게 의율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형사법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호주 이제 현재 그 투자사인 LBA를 상대로도 네.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문서 위조죄나 이 경우에는 뭐 네. 사기죄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KB증권이랑 JB자산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예요. 네. 그렇잖아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뭐 형사 책임을 직접적으로 뭐 사기죄로 지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아, 보여지는데 네. 네네. 이런 건 있어요. 뭐 LBA의 사기 행각을 어느 네. 순간부터 이제 인지를 하고 나서도 만약에 계속 이제 그 시점 이후로 네.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고 LBA 쪽에 자금을 송금한 거라면 이거는 자본시장법 내지 이제 사기죄가 네네.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상 배임죄가 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이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그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됐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네네. 되겠지만 그 LBA라는 제3자한테 경제적 이득을 얻게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네네. KB증권과 이 JB자산운용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 성립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이고 좀 이제 민사 책임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KB증권이랑 JB자산운용에는 과실은 인정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뭐 네네. 자기들의 업무상 그렇죠. 과실은 이제 네. 인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쟁점이에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을 나눠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보상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보상을 해줬는데 그 추가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거는 이중배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 법원을 통해서 네. 받으면 이제 이중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조금 이 같은 사안으로는 네.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아, 보이고 이제 네.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뭐 방책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네. 조금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나중-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나중에는 얘기를 결국 할 수가 있겠네요. KB증권하고 JB자산하고 둘이 또 싸우지 않을까? 그 과실 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서로 있죠. 서로 네. 더 네, 네가 네. 더 책임져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럴 충분히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네. 만약에 뭐 기관 투자자예요. 뭐 개인 투자자는 네. 뭐 보상 받았다고 치지만 기관 투자자인데 만약에 이 두 분을 상대로 네. 뭐 같이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네네. 이 둘 간에 어떻게 보면은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연대 책임을 지우라고 해서 10의 책임, 10의 책임을 지으라고 해서 네. 이제 저는 이쪽에도 10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10을 청구해서 물론 네. 제가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0밖에 안 되고 20은 안 되지만 네네. 이 둘은 또 억울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내 잘못은 3 정도고 이쪽 잘못이 한 7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왜 이게 나한테만 10이 들어오고 내가 10을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내 몫에 대한 나머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난 상대방한테 청구하겠다 이런 분쟁이 추가적으로 그렇죠. 일어날 그럴 수 수가 있어요. 있죠. 네, 알겠습니다.